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결국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요. 정부는 새로운 고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고 델타 변이의 전파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 휴가철까지 겹쳐서 확산세가 정말 당분간은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확진자 2,223명, 지난주부터 2,000명 넘을 거다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하시고 또 예측을 하셨습니다. 오늘 최대치는 그냥 당연한 결과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델타 변이가 국내에 들어온 이후에 저는 해외에 영국이나 이스라엘 사례를 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거의 그 확산세가 한 달 이내에 수천 명에 달하는 걸 봤고 국내에도 이게 델타가 우세종이 되는 상황이 되면 분명히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7월 말부터 휴가가 겹치면서 확산세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지난 주말에 토요일 검사 건수 확진자가 1,700명을 넘으면서 이번 주는 분명히 2,000명이 넘게 걸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려스러운 것은 확진자 수뿐 아니라 임시 선별 검사 수의 확진자 수, 즉 수면 감염자가 일주 전에 비해서 200명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확진자의 증가세가 더 가파를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 비수도권에서의 확진자 수가 증가했지만 그 확진자의 여파가 수도권에까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가파르게 증가할 추세가 좀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이미 이제 우세종이 돼버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4차 유행이 아직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확진자가 얼마나 더 많아질까요? 확진자 수를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같이 예방접종이 70% 이상 된 경우에도 우리가 비접종자를 통한 감염이 결국은 접종을 한 돌파 감염 사례까지 50% 가까이 증가를 한 거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접종률이 50%가 넘었지만 1월과 유사할 정도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델타가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3배 이상 전파력이 강하니까 3배 이상 확진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국내는 아직까지 델타 변이에 적합하게 거리두기가 재편이 안 됐기 때문에 현 상태의 거리두기로는 앞으로도 확진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4단계 강화된 거리두기가 2주가 됐고 또 2주를 연장한 상태잖아요. 네. 근데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걸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리두기 지금 현재 체제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델타 변이에 맞는 거리두기 재편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네. 지금 수도권에 가장 감염이 많이 되는 사례가 직장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감염이 되는 거고 그 감염 사례가 결국 가정이나 다른 다중 이용시설로 퍼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에서의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재택근무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좀 더 효과적인 재택근무 사항을 조금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다중이용시설에 계신 종사자를 통한 감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 인력을 근무를 하게 하고 근무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PCR 검사든 자가검사 키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검사를 하게 하면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올 때 우리가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감염 차단을 할 수는 없지만 초기에 확진을 해서 초기에 격리하는 것이 사실은 코로나19의 가장 효과적인 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사망자, 확진자 다시 막 급증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지금 뭐 70% 접종을 해서 9월 안까지 뭔가 막아보겠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집단 면역 달성은 약간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점점 들거든요. 네, 집단 면역이란 용어는 이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처럼 70% 접종을 한 경우에도 변이에 의해서 돌파가 되는 코로나19의 특성을 몰랐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접종을 하는 이유는 접종을 한 경우에는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상당히 감소를 하죠. 거의 사망자가 0.01%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고령자 중심뿐 아니라 기저질환 있는 분, 또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접종을 함으로써 위중증자를 가지 않게 하는 게 백신의 역할이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료 부담으로 인해서 적정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젊은 분도 중증 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는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방역을
일정 부분 강화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 시험을 이끈 영국 교수도 같은 주장을 좀 했습니다. 이제 확진자 집계보다는 환자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없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백신보다는 말씀하신 치료제 연구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될까요? 네, 백신은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나온 그 효과적인 치료는 항체 치료제가 가장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 많이 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경증에 입원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주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70에서 90%까지 예방하죠. 입원율이나 사망률을 줄인 효과가 있고 또 하나 FDA 승인받은 효과로는 한 명이 확진이 된 경우에 이 항체 치료제를 주변 사람에게 주사를 할 경우에는 2주 이내에 90%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증상자와 무증상자까지 예방 효과가 67%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요양시설이나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그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항체 치료제를 예방 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많은 경우 확진자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코로나와 같이 살 수 있는 거는 감염이 됐을 때 우리가 집에서 경구 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거나 집에서 흡입 치료로 항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입원을 하지 않고도 많은 경우에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치료제만 해도 2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연말에는 분명히 치료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을 통해 중증을 예방하고 감염이 되더라도 치료제를 통해서 우리가 완치를 할 수 있다면 중증 환자 위주로 치료 개념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뭐 이제 4차 대유행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제 날씨가 입추도 지났고 5차 대유행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더 해야 될지 약간 막막하기도 한데요. 네, 우선 그 델타 변이 같이 무서운 전파력뿐 아니라 입원율이 거의 2배에서 2.6배까지 높은 이런 변이를 맞이하다 보니 백신에 의한 돌파 감염 사례가 생기고 세계적으로 이제 더 강력한 변이 람다 변이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아마 저도 더 강력한 변이, 전파력도 빠르지만 중증도도 높은 변이가 나올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변이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방역 체계를 강구하면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치료제 개발을 하고 그것이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백신 공급 관련해서도 좀 희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